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말고사 성적을 책임져줄 킹갓 혼쌤입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 어디부터 할 거냐면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페이지 교과서 55쪽부터 제가 정리해온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외 관계까지 할 겁니다. 제가 집에서 연습을 안 해서 공책 보고 할 거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요즘만 조금만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구려랑 수당의 전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하고 주변 국들에게 수나라 중심의 질서를 강요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질서 강요. 자, 이렇게 됐으면 주변에 있던 나라인 고구려가 좀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대책을 마련했고, 근데 이 대책이 뭐였냐면 강경책입니다. 강경책,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강경책. 이게 무슨 말이냐? 강하게 대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판서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좁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강경책 외워놔야 돼요. 이거 공책에 꼭 필기하고 교과서를 꼭 필기해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모르면 시험 못 봐요. 다음. 좁아서. 아이씨. 자. 고구려가 자꾸 개기니까 수나라가 빡쳤어. 근데 그때 수나라 왕이 이름이 뭐였냐면 양제였습니다.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거를 저지한 장수가 누구냐? 이름이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지문덕이 시옷 대첩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고 수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이때 이 시옷은 여러분들이 썩은 머리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살수대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을지문덕이랑 살수대첩이랑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을지문덕은 무조건 살수대첩이에요. 다른 대첩 이름 갖다 대고서 틀린 거 찾아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둘이 연관시켜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아까 제가 지웠는데 또 아까 기억하라 했던 거 강경책도 까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가 졌죠. 수나라가 지고 나서 그 수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제 요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당나라가 조금 간사한 게 처음에는 고구려랑 조금 친하게 보이려고 유화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처음부터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친구 얼굴한테 침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똑같이 유화책으로 응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고구려도 친한 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축조를 했어요. 이게 천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아니고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을 쌓아서 혹시나 얘네가 또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우리를 침입을 할까봐 미리미리 손을 써놓은 게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천리장성을 짓고 나서 그 뒤로 고구려의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경파가 있고요. 온건파가 있습니다. 강경파는 이름 그대로 좀 얘는 세게 나가자라는 주장을 하는 애들이었고, 온건파는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오게 냅두면 안 되냐라는 주장을 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강경파가 이기게 됩니다. 얘네는 망해요. 근데 이때 강경파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아까 있던 을지문덕이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연개소문입니다. 그 여러분 개드립 치는 거 있잖아요. 너 그 소문 들었어? 뭔데? 연개소문 할 때 그 연개소문이에요. 이거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강경파가 온건파랑 대립해서 이겼고 그 과정에서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연개소문이 추진한 정책이 뭐였냐? 대당 강경책. 대당 강경책이 뭐냐? 말 그대로 대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최홍만 대 아우를 거라 할 때 그 대,
vs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은 당나라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나라를 상대로 강하게 나가겠다는 정책을 연개소문이 핀 거예요. 무슨 소문? 연개소문이. 자, 이 소식을 듣고 당나라는 당연히 빡쳤겠죠. 나 그냥 친하게 지내줬는데 얘네는 우리 지금 뒤통수를 치려고 하네. 그래서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동성, 여기 요동성, 배감성 등을 빼앗았는데 이 뒤에도 유명한 전투가 나오죠. 빼앗고 그 다음인 안시성에서 패하고 당나라가 물러가게 되는 것으로 교과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거 하기 전에 잠깐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미리미리 복습하고 공책 필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거 모두 복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강경책, 그리고 을지문덕, 무슨 대첩, 살수대첩, 그리고 그 뒤에 천리장성, 그 다음에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 결국 안시성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구려랑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그 스토리를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그때까지 7세기 중엽 때 신라가 막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인 백제랑 고구려가 같이 손을 잡고 이 자라는 새싹을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쉽게 말해서 국가적인 위기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가 먼저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했는데 고구려는 때리는 입장인데 갑자기 변절해서 얘를 도와준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신라가 당 연합을 추진해서 당나라랑 같이 손을 잡게 됩니다. 먼저 백제를 조졌어요. 어떻게 했냐?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백제는 황산벌이나 이런 유명한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사비성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 흑치상치,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벌였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백강전투에서 결국 패하고 백제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 백강전투를 외우는 쉬운 방법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백제니까 백강전투예요. 백제가 강하게 다시 성장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 전투니까 백강전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강전투예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고구려는 살짝 달랐어요. 일단 고구려는 멸망하는 과정까지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고구려는 멸망했다. 멸망을 했는데 이 뒤에 이 부흥운동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좀 달랐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백강전투에서 뿌리를 잘랐죠. 근데 고구려는 신라가 도와줬어요. 이게 왜 도와줬냐면 마침 이제 고구려를 치고 신라가 다시 떡상을 하는 시기에 당나라가 신라의 땅까지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을 잡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당연히 그 눈치를 깠겠죠. 신라는 왜냐면 영리한 나라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주면서 고구려 편을 신라 편으로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라가 다시금 고구려랑 손을 잡고 당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일단 고구려랑 백제가 멸망을 했고요. 당나라가 신라까지 넘보려고 하자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당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당나라가 관할하던 백제 옛 땅을 기습 점령했습니다. 매소성,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 매소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매소성이랑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이겼습니다. 이기고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위로 밀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통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통일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의랑 한계를 살펴보기 전에 의의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의의는 어쨌건 우리는 똑같은 한반도에 사는 한 민족이었으니까 모두가 하나의 민족성을 가지면 좋겠죠. 사람들과 각국의 경제력이 통합이 되고 문화가 융합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발전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한계점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한계 1. 당나라의 힘을 빌린 게 조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서 그 외부 세력한테 조금 의존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지금까지도 회자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고구려 영토에 일부만 차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뭐 옛날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중국 땅의 일부도 지금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당나라한테 뺏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호다닥 나가볼게요. 이게 자, 위에 거는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너무 축축해서 찝찝해서 못 해먹겠어요. 네. 고구려 유민들의 동향과 발해의 건국 과정을 설명을 해볼 겁니다. 신라가 당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국제 정서가 크게 요동을 치게 된 거예요. 몽골 초원에선 여기서 쓰겠습니다. 몽골 여기선 돌궐이 흥기하였습니다. 돌궐 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아마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돌궐이 흥기하였고 만주 지역에서 거란이랑 말갈족도 동요했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근처에 살던 고구려 유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고 나서 고구려 유민들도 동요해서 막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저도 몰라요. 네, 아무튼 그때 당나라에 고구려의 보장왕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넘어가 있었는데 당나라 왕이 그 보장왕을 시켜서 고구려 세력들을 조금 침착하게 가라앉히라고 요동 지역에 도독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에 도지사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메인이. 근데 이 도독에 간 보장왕이 과연 당나라 왕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랑 왕이 같이 손을 잡고 부흥운동을 꾀하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당나라 왕이 그걸 보고만 있을 순 없죠. 결국은 얘를 다시 잡아옵니다. 다시 잡아와서 얘네는 다시 끊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서 지역에서 거란족이 반란을 했습니다. 여기 몽골 초원 근처에 있는 돌궐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거란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던 고구려 애들도 우리도 반란 한번 해야겠는데 하고 이 말갈족이랑 고구려랑 같이 힘을 합쳐서 어디로 가게 되냐? 요동으로 먼저 갑니다. 요동으로 갔는데 당나라가 계속 얘네를 저지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대조영이에요. 대조영이 어느 산, 고왕산 아니고 동모산 근처에서 얘네들을 데리고 무슨 나라를 세웠냐? 그게 바로 발해를 세운 겁니다. 여기까지가 발해 건국되는 과정이고
이제 통일신라랑 발해가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고 통치체제를 정비했는지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계세요. 자, 방금 이제 발해를 세운 것까지 했고 오늘의 마지막은 이제 통일신라랑 발해의 왕들 주요 업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열왕을 먼저 쭉 읊어드리고 찝어드릴게요. 먼저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했고 왕의 비서기구인 집사부를 독립시켰고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적인 바탕을 먼저 마련한 거예요. 여기서 일단 뭐 중요한 거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했다가 핵심입니다. 무열왕은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비서기구인 집사부를 요거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한 거예요. 자, 요거 세 개만 중요한 게 외우면 됩니다. 유교 정치 인형, 집사부, 시중 기능을 강화한 거에 용까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앞글자만 따서 뭐 유, 집, 시 별 의미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유, 집, 시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뜻인지 생각할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까먹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유집시, 유교 정치인형, 집사부, 시중 기능을 강화하였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문무왕은 먼저 나당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숙청을 했어요. 뭘 숙청했냐? 친당파를 대거 숙청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자꾸 왕 입장에서는 옆에서 당나라랑 좀 친해지자고 싸바싸바 하는 애들이 보기가 싫었겠죠. 얘는 좀 셌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애들을 숙청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감찰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나당 전쟁이랑 친당파를 대거 숙청했다. 그리고 감찰제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카메라 포커스에 이 감찰제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찰제도 있어요. 교과서 보면 나옵니다. 다음 신문왕. 신문왕은 제가 쉽게 외우는 법을 준비해 왔어요. 일단 신문왕은 제일 중요한 게 장인어른인 김흠돌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장인어른인 김흠돌이 신문을 보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거 좀 개소리 같은데 이렇게 외워야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장인 김흠돌 세력이 신문을 보고 있다가 신문왕한테 숙청을 당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원래 외우는 거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항상 지름길이 있어요. 이렇게 외워야 더 빨리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신문왕은 얘네를 죽임으로써 뭘 보여줬냐? 나는 왕권을 강화할 거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신문왕이 좀 한 게 생각보다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몇 개만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국학, 두 번째 노급입니다. 국학을 먼저 설립을 했고요. 국학을 설립을 해서 마침 이렇게 어지러운 시국에 빨리 인재를 양성해서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국학을 설립을 했고, 이 노급이 옛날부터 참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 부정부패에 가득 쌓여있는 이 노급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도 뭐 위화부, 그 다음에 중앙의 행정관서들을 정비했고 지방제도나 군사조직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치체제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바로 일단 왕권의 전제화, 그리고 육두품 관료들이 실무 관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진골귀족은 약화됐겠죠. 물론 이때 진골귀족이 약화가 됐었어도
아직 그 중요한 주요 관직들은 진골 귀족이 조금 꿰차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신라로선 큰 발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신라였고, 다음은 이제 발해 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일단 무왕이 조금 중요한 편에 속해요. 뭐냐면 무왕 때 크게 발해가 발전했기 때문에. 자, 무왕은 일단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무왕 때 크게 발전을 했다. 무왕이 있습니다. 무왕이 굉장히 큰 공도 많이 세우고 백성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치들을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백성들이 무왕을 보고 무왕하고 놀란 거예요. 개소리 같지만 이렇게 외워야지만 잘 외워집니다. 어떻게 놀랐다고? 무왕하고 놀랐다고. 근데 왜 놀랐다고? 무왕 때 발해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해볼게요. 무왕은 먼저 인안이라는 연호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여 영역을 확장을 했고, 이때 발해의 압박을 받은 흑수말갈이 당과의 연계를 꾀하자 발해는 산둥반도를 공격을 합니다. 산둥반도를 공격을 하고 요서 지역에 당나라랑 격돌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왕이고, 다음 문왕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문왕은 말로써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동북방의 말갈을 먼저 복속을 시켰고요. 영토를 확장을 했죠. 그 다음에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얘는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통치를 정비한 거예요. 그때 당나라가 대외적으로는 왕국을 표방을 했지만 내부는 사실 황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준 거랑 안에서 보여준 모습이랑 달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수도를 여러 번 옮기면서 문왕은 나라를 고루고루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선왕인데,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왕인데, 선왕이 뭘 했냐? 선왕. 자, 문왕이 죽고 나서 발해는 내분화에 휩싸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혜성같이 선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선왕은 먼저 흑수부 빼고, 아까 얘기했던 흑수부 빼고 거의 모든 말갈을 복속을 시켰습니다. 복속을 시키고 요동으로도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대동강 유역을 진출했습니다. 대동강. 근데 이 대동강 주변에 뭐가 있었냐? 바로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발해가 얼마나 셌냐면, 이 조그마하게 시작한 나라가 신라랑 국경을 접할 정도로 영토가 컸고 융성했다는 거예요. 이때를 뭐라 그러냐? 이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해동성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해동성국이 무슨 왕 때냐? 바로 선왕 때입니다. 자, 선왕 뭐라고? 해동성국. 그리고 무왕, 문왕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무왕 놀라는 것처럼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앞서 얘기한 신라에서 무효랑 문왕, 신문왕도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발해의 통치 조직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통일신라랑 발해의 대외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 수업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는 제가 그래도 처음이니만큼 좀 칠판 판서도 어지럽고 굉장히 급조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꼼꼼하고 깐깐하게 꼭 복습해 주세요. 화이팅!